네, 반갑습니다. 11월 4일 금요일 마감 시간입니다. 자, 오늘 시장은 굉장히 좋은 모습이 좀 나타났습니다. 뭐 분위기가 조금 업될 수도 있는 그런 느낌이지 않나 생각되는데요. 저항을 일단 뚫고 넘어가는 모습이 나타났어요. 갭으로 상승하면서 빵 치고 올라갈 때보다 밑에서부터 팍 뚫고 올라가니까 너무 기분이 더 통쾌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 대한 분위기는 일단 매우 좋아지고 있다. 긍정적인 상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다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금융투자가 이제 막판 스퍼트를 통해 가지고 이제 지수에 좀 힘을 보태줬다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오전까지만 하더라도 1600억 정도 순매도였는데, 오후 되니까 갑자기 플러스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샀는지 우리가 감이 오시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힘을 입으면서 외국인 순매수가 더해지면서 주가가 강하게 상승했다 보시면 되겠고요. 당연히 대형주 위주의 강세를 보였을 것이다라고 판단하시는 게 맞겠죠. 그래서 변동성은 좀 나타나고 있겠습니다만 많이 올라간 종목들은 좀 떨어지는 거 당연히 있을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대형주 위주의 모습들은 워낙에 많이 내렸던 종목들이기 때문에 반등 흐름이 유지가 되고 있다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시장이 반등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 돌아서는 것에 대한 그런 준비들을, 마음의 준비, 또 상승시킬 수 있는 준비, 계좌가 회복될 준비들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차트 보도록 할게요. 종합주가지 상황 보시면, 자, 오늘 완전히 뚫어냈다 보기 좀 어렵지만 그래도 돌파의 의미를 둬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장중 종가가요, 고점입니다. 2348.43포인트. 그러면서 61선 뚫어내는 모습이고요. 이건 월요일 날이 되면 61선 더 내려가요. 그 다음에 5일선 끌려 올라가기 때문에 아마도 월요일 아니면은 늦어도 화요일 정도면은 골든크로스가 발생할 수 있다. 자, 문제는 이제 이 21선과 이격인데, 자, 이 이격은 어떻게든 좁혀놔야 되겠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온다라면 바로 올라가기보다는 어느 정도 상승하고 나서 조금 들어와주면서 21선 기다려주는 형태, 그러면서 이평선을 자연스럽게 모아가는 형태로 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그러면 2300포인트, 2350포인트를 전후로 하는 가격대에서 움직임이 나오겠죠. 증거사 예상치는 저기 2200포인트 아래쪽에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이제 다음 주 예상치는 2300포인트 이상으로 넘어갈 것 같아요. 2300에서 2400포인트 요 정도를 밴드 포인트를 잡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주가가 올라가면 이제 증권사에서도 좋은 리포트가 나오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분위기는 더 좋아질 수 있다 판단하시면 되겠죠. 자, 오늘 분봉 상태 보시면은요, 아침에 조금 쭈글쭈글 했었어요. 그런데 오후에 훅 들어가는 모습이죠. 훅 치고 올라가는 모습이 이제 저항대 돌파를 하게 되면서 나타난 모습이고요. 지지라인 때는 아침에 다 만들어냈습니다. 아침까지만 하더라도 그냥 쭈글쭈글하고 기관들 매도가 좀 있고 했기 때문에 좀 애매했었는데 마지막까지 치고 올라간 모습 보니까 상당히 힘이 강했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오늘은 마이너스 마감이지만 내용은 좋습니다. 네, 이 상태로 간다면은 아마도 내일 정도면, 네, 다음 이제 월요일 날 같은 경우는 700포인트 넘어서는 모습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 코스닥도 돌파가 되는 거죠. 그럼 전체적으로 양 시장 모두 분위기가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기대감들은 그대로 이렇게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급 한번 볼까요? 네, 수급 보시면은 오늘은 기관이 금융투자 쪽에서 889억 원 순매수가 들어갔습니다. 투신권에서 매수도 좀 있었고요. 자, 이렇게 매수가 쭉 들어오게 되니까 외국인들은 이제 오히려 매수를 좀 줄이는 모습이었어요. 오늘 600억 정도까지 순매수 확장하다가 조금 줄어든 모습이긴 한데 뭐 나쁘진 않죠. 어쨌든 순매수 유지하고 있다는 게 중요하겠고요. 자, 문제는 이제 기관 금융투자예요. 지금 1600억 정도 팔아먹었던 그 상황에서 갑자기 순식간에 매수를 치고 올라가면서, 네, 889억.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오늘 한 2400억 정도를 오후에 다 쏟아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가가 안 올라가고 배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겠죠. 이 상황에서 연기금은 매도를 또 확대했고요. 얘네들은 신경 쓰일 거 없겠지만 그래도 얄미운 거는 계속 보이네요. 어쩔 수 없는 부분이겠습니다만 아무튼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금융투자가 매수가 들어왔다는 것은 일단 주가가 저점이지 않은 상태에서 매수가 들어왔다는 것은 돌파 흐름이, 상승 흐름이 더 이어질 것이다 라고 우리가 전망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부분이 좀 되겠죠. 그래서 그 내용들 같이 참고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금융투자 본다면 단기적 상승이 이어지면서 일단은 다음 주에 만기일이 있는데 만기일 전까지 상승 포지션이 유지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네. 자, 그러면 시총 상위 종목도 한번 살펴볼까요? 대체적으로 다 올랐습니다. 오늘 뭐 특별히 내린 종목 별로 없었고요.
셀트리온이나 이런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도 장중 변동성이 있었지만 보합으로 마무리됐습니다. 뭐 0.8%, 0.5% 이런 거 별로 중요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오늘 올라온 부분들 보시면 대체적으로 잘 올랐는데 SK 하이닉스가 오늘 반등을 세게 해줬습니다. 조금만 더 올라가게 되면 삼성 바이오로직스 따라잡죠. 그래서 다시 시총 3등으로 회귀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만들어지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네이버가 오늘 반등이 좀 있었는데 오늘 카카오는 그다지 썩 좋진 않았어요. 같은 포지션이긴 한데 카카오는 요즘에 조금 좀 더 힘들어하는 것 같은 느낌이긴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고요. 대신에 뭐 카카오든 네이버든 둘 다 팔 필요는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자동차 부품주, 자동차 쪽도 나쁘지 않았고요. 전체적으로 다 괜찮았죠? 오늘 SK이노베이션이 실적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떨어지는 모습인데 실적 좋아서 그 재료를 가지고 차익 매물이 나오는 것인지 아니면은 2차전지 쪽이 오늘 조금 약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부담으로 작용했는지 그거는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S-오일이 여기 오늘 올라온 배경이 있거든요. S-오일이 오늘 상승했기 때문에 SK이노베이션의 어떤 주가 하락은 조금 안 맞는다 볼 수 있겠죠. 정유화학 쪽에서 뭔가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닌 것 같다 생각이 드는 부분이에요. 자, 카카오뱅크가 실적이 좋아지면서 빵 튀어올랐는데 이 단기 저항대를 어떻게 넘어갈 것이냐. 이것도 물론 시장이 좋아지면 돌파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 상승에 대한 부분들이 일단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전체적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올랐어요. 다 올랐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뭐 긍정적으로 판단하실 필요가 있겠죠. 자, 코스닥 쪽도 한번 넘어가 볼게요. 코스닥 쪽은 에코프로비엠 지금 1등을 차지하긴 했는데 셀트리온이 지금 밀리면서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에코프로비엠이 1.43% 하락했고요. LNF는 그래도 막판에 좀 올라줬네요. 자, 2% 상승했고요. 첨보는 오늘 상승이 굉장히 높았었는데 조금 깎아준 모습으로 마무리됐고요. 게임즈도 오늘 반등이 좀 있었습니다. 카카오 게임즈, 펄어비스, 그 다음에 위메이드는 반등이 없었어요. 요거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을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런 정도 나와 있다 보시면 되겠는데 뭐 에코프로비엠이나 이런 것들은 어차피 공매도가 많기 때문에 상승에는 제약적인 부분이 계속 걸릴 겁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상승 포지션을 찾지 마시고요. 밑에서부터 올라올 만한 종목도 찾으셔야 되는데 코스닥 쪽은 지금 당장 보이는 게 별로 없어요. 게임주 별로죠. 바이오주 별로죠. 그 다음에 2차전지 별로죠. 뭐지? 이렇게 되는 부분이라서 지금 코스닥 쪽은 저 뒤쪽으로 넘어가야지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주목받을 수 있는 게 파라다이스. 네, 뭐 GKL도 오늘 많이 올랐지만은 이 카지노 관련한 종목군들 또 위드 코로나 즉 이 코로나 상황이 조금씩 해제가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작용하게 되면서 오늘 화장품도 많이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까지 같이 망라해서 본다라면 얘네들이 또 치고 올라가는 형태의 모습을 만들어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딱 거기까지만 일단 보시면 되겠고요. 자, 코스닥 쪽보다는 일단 코스피 쪽에 수급이 많이 몰려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집중하시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는 것만 일단은 생각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특별히 뭐 움직임이 나빴던 건 아니겠습니다만 일단은 개별주도 움직임도 한번 봐야 되겠죠. 인디에프 이거 네옴시티 관련주로 엮여 있는데 이게 일단 상한가 기록이 좀 되어 있습니다. 두 번 상승했는데 아침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시총이 너무 작아요. 네, 그래서 건드릴 만한 필요가 없고요. 국영 GNM 강세 흐름 상한가 마감이 되어 있고요. 피코그램이라는 종목도 오늘 반등이 좀 진행됐습니다. 뭐 이런 정도 진행됐는데 오늘은 뭐 20% 넘는 종목이 제법 있네요. 그리고 10% 넘는 종목들도 제법 나와 있는 상태인데 그 중에서 이제 히림 같은 경우도 그 네옴시티 관련주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좀 뭐라 그럴까요? 좀 뭔가 좀 바뀌는 듯한 느낌이죠. 왜냐면 네옴시티 관련주는 한미글로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조금 밀려내는 모습인데 히림 같은 경우는 오늘 반등이 세게 나왔다. 그 다음에 인디에프 반등 나갔다. 이런 것들은 또 중성주 쪽으로 이제 뭔가 공이 넘어가는 듯한 그런 느낌이 좀 있죠. 그 다음에 아모레 퍼시픽 오늘 12%. 네, 물론 저점권 도달하는 모습이긴 합니다만 굉장히 강한 모습 보여줬고요. 모다이노치 오늘 강세. 네, 오늘 20몇 프로까지 올라갔는데 26%까지 올랐네요. 그런데 마지막은 12.9%. 에이 이게 뭐야 라고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갭 상승이고요. 상승 흐름 진행됐다. 지난 매물대에서 주가 좀 떨어지는 거 당연한 얘기다라고 보실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죠? 큰 문제 없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2.75% 정도가 이제 상승의 커트라인 정도 되어 있다 보시면 되겠고요. 2.75% 이상 상승한 종목도 갖고 있으시면 오늘 상위권에 들어간 종목을 갖고 있다 보시면 되겠죠. 자, 하락률 보시면 크게 밀린 거는 별로 없었습니다. 크게 밀린 건 뭐 10%대 이상 하락한 게 15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오늘은 이 중에서 ETF 빼버리면은 뭐 실제로 종목이 많이 밀린 건 별로 없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대신에 변동성은 조금 있어요. 변동은 계속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 보시면 여기 그 형지 INC 같은 경우도 최근에 계속 올라갔었던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런 종목군들이 계속 떨어지는 모습 좀 있고 양지사도 지금 계속 아래쪽으로 하락세가 좀 진행되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형지 INC도 계속 올라가다가 변동성이 나타나는 모습이니까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확인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딱 그런 정도고요. 뭐 도화 엔지니어링도 오늘 좀 많이 내려간 모습이 좀 있었어요. 네, 이런 모습들 이제 약간 단기적으로 올라간 종목들은 차익 실현의 물량들이 계속적으로 나오는 부분이 있다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하락 쪽에서는 마이너스 2.35%. 그러니까 뭐 이런 것들도 큰 문제 없죠. 상승이 플러스 2.7, 마이너스는 마이너스 2.3. 이 정도면은 그냥 2.5% 전후로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2.5% 전후로 해서 움직였다라고 판단하시면 되니까 시장이 뭐 오르고 있는 종목, 내리고 있는 종목, 뭐 어느 쪽을 더 많이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계좌 상황은 달라지게 하겠습니다만 큰 변화 없이 보합권대에서 잘 움직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매매 동향 넘어가 보도록 합니다. 오늘 기관적 움직임은 LG전자 많이 샀어요. 네, LG전자가 갑자기 급등하면서 뭔가 주목을 받는 모습이었고요. 그 다음에 레버리지, 아무래 퍼시픽, 네이버 등등등 오늘 삼성전자도 매수가 좀 있었고요. 네, 일단은 상승할 수 있는 그런 힘을 보탤 수 있는 시총 상위 종목들 위주로 매수가 많이 들어가 있고요. 인버스 갖다 던져버리네요. 네, 고버스 갖다 팔아버렸고 뉴로메카, LG노텍, SK이노베이션 등등등 매도가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자, 외국인 쪽 보시면은요, LG에너지솔루션 요거 계속 사네요. SDI 계속 사고요. 그 다음에 대한항공, 현대차, 하나솔루션 경기 회복과 관련된 종목군 쪽으로 조금 집중된 모습인 것 같고요. 특징적인 거 LG전자 매수 있고요. SK하이닉스 매수가 있습니다. 삼성전자 조금 팔았는데 큰 의미는 없죠. 네, 그 다음에 금양 같은 경우도 약간 차익 실현 관점으로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밀리고 나가면은 글쎄라는 생각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삼성전자보다 더 많이 팔았네요. 카카오 여전히 팔고 있고요. 고려아연도 팔고 있고요. 고려아연도 그다지 썩 좋지 않죠. 그 다음에 포스코케미칼, SK이노베이션 매도가 있고요. 역시 외국인들도 고버스를 갖다 던졌습니다. 레버리지를 산 모양새는 따로 보이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샀네요. 조금 샀는데 인버스, 고버스를 좀 집어 던졌다는 모습들은 시장이 더 상승할 것 같은데요 라는 쪽에 베팅을 하고 있는 것 같다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시장 분위기는 일단은 좋은 편이고요. 나쁘지 않고 다 괜찮은데 뭐 이 상태라면은 시장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말에는 뭘 하시면 되겠어요? 그냥 두 다리 쭉 펴고 푹 쉬시면 되겠다 이 말씀 드릴 수 있겠죠. 월요일 날은 이제 다음 주가 또 중요하긴 해요. CPI 지표 발표되고 뭐 만기일도 있고 막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약간 변수가 생길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렇게까지 걱정하실 거 없을 것 같고 잘 마무리됐잖아요. 계좌 올라오는 거 확인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잘 해오고 있다는 것이 입증이 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처럼 하시면 돼요. 네, 지금처럼 하시면 되고 이제 시장이 더 빠르게 변화하거나 어떤 포지션을 변화시키는 위치까지 온다라면 그때는 계좌를 조금씩 손보시면서 대응하시면 충분히 이제 손실 회복도 가능하고 수익 전환도 가능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자, 무엇이 더 중요한지 그런 부분들은 이제 차츰차츰 시장이 변해 가면서 잘 알게 되실 겁니다.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평가는 훗날 평가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위치에서 내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 이렇게 대응하고 있는 것이 잘하고 있는 것인지는 시간이 조금 지나면 다 평가가 될 겁니다. 여러분들 그때까지 꼭 주식 잘 쥐고 계시고요. 주식으로서 수익들 많이 올리시기 바랍니다. 자, 편안한 주말 되시기 바라고요. 저는 내일 종목 진단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